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부드러운 빛 아래를 걷는 노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회색 머리를 우아하게 빗어넘긴 품이 있는 걸음걸이의 그 여성은 이 호텔의 회장 최은숙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늘 그렇듯이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 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뜨거운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통증 말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경영진들과 마주쳐도, 밤중에 침대에 누워도, 아침 거울 앞에서도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정이 많으십니다. 이시 임원진 회의, 사시 신축 프로젝트 검토.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잃어버린 기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어느 날, 자신이 취하지 못했던 선택이 만들어낸 후회의 바다 말입니다. 그 바다는 깊었고 검었으며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호텔의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녀의 구두가 바닥에 내딛는 소리는 고독해 보였습니다. 마치 텅 빈 궁전을 혼자 걷는 왕처럼. 1990년대 초, 은숙은 젊은 나이에 이미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석했고 강했으며 야심이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병규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호텔, 문화시설까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번영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은숙을 자신의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약하면 안 된다고,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오직 현실적인 이익만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 번영 뒤에는 가족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어머니는 조용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은숙 스스로도 아버지를 따르며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은숙은 아버지를 닮아 야심이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 야심은 때로 냉정했고 때로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도서관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잘생긴 건축학과 대학원생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은숙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깊었고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는 은숙의 차가움을 녹이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웃을 때까지 재미있는 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은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은숙이, 우리 언젠가 작은 집에서 살면서 너만 보고 싶어. 그럼 되지 않을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은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의 집안은 뭐 하는 집인가?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 은숙아, 넌 더 큰 것을 원해야 해. 당시 서울 상류층의 관념은 엄격했습니다. 혼인이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관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집안의 서열, 재산의 규모,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결혼을 좌우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은숙은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준호의 사랑 사이에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은숙아,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야? 아빠야. 사랑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은숙은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호텔 제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고 은숙도 울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로를 안았지만 아침이 오자 헤어졌습니다. 은숙은 대학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준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은숙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밤 혼자 있을 때면 준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그리워했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을 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너도 싫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은숙의 아버지는 이미 별세한 후였습니다. 그는 은숙의 선택을 본 후 채 1년도 못 살고 가버렸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대신 그것은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은숙은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준호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은숙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약한 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의무와 책임감으로 준호를 대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책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딸 아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은숙은 변했습니다. 진정한 모성애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깊이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우리 딸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은숙은 아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그녀의 냉정함을 완전히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은숙은 아름이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학원,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하지만 시간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관심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봐. 내가 그렸어. 아름이가 그림을 들었습니다. 은숙은 잠깐 봤습니다. 좋네. 그리고 일로 돌아갔습니다. 아름이는 어렸던 시절부터 엄마가 자신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은숙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잃어버린 시간들이 그들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2003년 여름의 어느 날, 아름이는 9살이었습니다. 은숙은 그날 매우 중요한 사업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를 승인받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녀의 호텔 그룹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름이를 부탁했습니다. 저녁 6시에 피아노 학원에서 데려오고 숙제 봐주고 밥 먹여줘. 알았지?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숙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아름이만큼은 제대로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준호는 건축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비계가 무너지면서 그는 떨어졌습니다. 이성을 잃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고와 함께 부러졌고 배터리는 나갔습니다. 그는 아름이를 픽업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은숙이 준호에게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저녁 11시였습니다. 그 시간까지 아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피아노 학원의 강사 선생님은 저녁 6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름아, 엄마 아빠가 늦으신 건가? 8살 아름이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름이는 이미 엄마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잊혀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름이는 임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방에서 아름이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가 올 거야. 아빠가 와. 나를 찾으러.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도 작아졌습니다. 은숙이 병원에서 준호의 사정을 듣고 아이 보호소에 달려갔을 때 아름이는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텅 빈 표정으로. 아름이. 은숙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름이는 엄마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9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영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준호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름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은숙은 자신의 시간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시간, 그 중요한 프로젝트. 대신 그녀는 경찰서와 보호시설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무언가로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아름이와의 관계는 더욱 거칠어졌고 준호를 향한 원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 아이가 생기지 말았어야지. 은숙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그 순간 아름이의 작은 마음에 무언가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아름이는 엄마 옆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병실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와 은숙의 관계는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다툼은 잦았습니다. 밤이면 집안 곳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약속도 못 지키면서 아이를 원했어? 은숙, 난 실수한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그 함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폭력까지는 아니었지만 말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 말들은 아름이의 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엄마와 아빠가 평화로울 거라고. 아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했고 집에서도 침묵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이를 알아챘습니다. 아름이가 최근에 피아노를 더 열심히 치네. 뭔가 슬픈 표정으로. 아름이는 피아노 건반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아노에 기대었습니다. 2년 뒤 준호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이를 데려가겠다. 절대 안 돼. 은숙은 거부했습니다. 아름이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사업 능력과 재정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친이 더 안정적인 정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아름이는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엄마와의 삶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은숙에게 아름이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갈 수 없었습니다.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 대신 그녀는 일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호텔은 점점 커졌습니다. 은숙의 이름은 서울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뉴스에서 자주 등장했고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텅 빈 방처럼 메아리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은 있을까? 매년 아름이의 생일이 되면 은숙은 돈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을 말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신은 그 아이를 버렸는데 용서해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은숙은 침묵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름이는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영향을 받아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하고 싶었던 일을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름이는 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원망을 그대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름이에게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아빠,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고등학교 시절 아름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준호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도 여전히 은숙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상처였습니다. 아빠도 모르겠다. 많이 성공했다고 들었어. 서울에서 유명한 호텔 회장이 되었다고. 엄마를 만나도 될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힘들 것 같아. 엄마도 아파할 거야. 서로. 하지만 아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는 거. 20살의 나이에 아름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를 찾기로. 2023년 겨울, 아름이는 서울의 한 건축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곳은 최은숙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회사에 입사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첫날 아름이는 설계도를 보며 다른 건축사들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호텔 회장이 프로젝트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그 뒤를 따르는 비서들도 긴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주 설계자인가요? 은숙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름이의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저쪽입니다, 회장님. 은숙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은숙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 콧날, 입술의 모양, 얼굴의 윤곽, 준호를 닮은 그리고 자신도 닮은 그 얼굴. 은숙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이름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계자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녀를 봤습니다. 저렇게 떨리는 회장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저는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름이도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자신이 꿈꿔온 엄마였습니다. 그 시간, 그 말들, 회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은숙은 아름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너 정말? 은숙은 아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니 회장님? 아름이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이는 확실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 너니? 네. 엄마.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모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아름이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20년의 부재를 담았습니다. 엄마가 없던 모든 겨울날들, 생일 파티에서 혼자 케이크를 자르던 모든 밤들, 아버지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봤던 모든 순간들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은숙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너를 버렸어. 내 생일도 모르고. 아니, 안다고 해도 직접 축하해주지 못했어. 너의 첫 학교도 성장도 다 놓쳤어. 엄마. 아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빠가 잘해줬어. 아빠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았어.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엄마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음에도. 아름이. 그리고 아름이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지금 여기 있어. 엄마를 찾았어. 처음에는 아빠를 찾으러 왔지만 엄마도 찾았어. 그 말을 들은 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버티던 마음이 마침내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모든 절망이, 모든 후회가 미안해. 은숙은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이제 우리 함께 하자. 아름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은숙은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아름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었는지를 깨닫기 위해 상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은숙은 처음으로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미래의 성공도 과거의 후회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아름이는 호텔 프로젝트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은숙 곁에 있었습니다. 은숙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20년 만에. 준호야, 날 봐줄 수 있을까? 그들은 만났습니다. 아름이도 함께. 카페에서 3인이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은숙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그의 머리카락도 휘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은숙이 말했습니다. 난 이제 알았어. 사랑이란 사업도 돈도 회장의 지위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준호는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우린 지금도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전한 가족으로. 새해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은숙의 호텔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특별한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는 가장 순수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는 50년의 세월을 견딘 여인, 신랑은 처음 사랑을 지키던 연인, 그리고 그들의 딸이 중매를 섰습니다. 아빠, 엄마, 행복해? 아름이가 물었습니다. 은숙과 준호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시간과 후회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름이는 은숙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왜 이걸 해요, 회장님?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버린 시간이 있으니까. 아름이와 함께한 20년 말이야. 그 시간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가면 좋겠어. 그리고 그녀는 아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처럼 누군가는 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해. 겨울의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날, 가족 셋은 새로 완성된 시설의 입구에 섰습니다. 벽돌과 유리로 이루어진 따뜻한 건물. 아름이가 설계한 그 건물에는 40명의 아이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아이들이 많으면 좋겠어. 아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이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함께. 그 순간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웃음과 함께 어린 목소리들이 겨울 공기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두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놓친 20년 하지만 지금은 그 공백을 채워주고도 남을 현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가 증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들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을까요? 자신의 딸이 마침내 사랑을 택했다는 것을. 감사해. 모든 것에.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을 다시 시작하도록 한 딸에게